계란을 드신 후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반도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이 계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의 영양을 반도 흡수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계란이 오히려 우리 혈관을 막고 있을 수 있다니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계란 자체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37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영숙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 둘째, 왜 이 조합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지 그 원리. 셋째,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마지막으로 계란을 올바르게 먹는 실전 팁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혈색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어머니 건강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시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73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삶은 계란 하나씩 드셨습니다. 12년 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겠다고 계란 먹고 녹차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을까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어요. 제가 할머니 식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바로 녹차 한 잔이 가을에는 홍시도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아,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계란과 녹차, 계란과 감, 이건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지럽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자식들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김영희 할머니처럼 계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계란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특히 홍시나 단감이요. 놀라셨죠? 가을철에 우리 어르신들 간식으로 계란 삶은 것을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는 정말 안타깝지만 최악의 조합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 2023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떫은 마들렌은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우리가 먹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됩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우리 위장에서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위산으로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면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심하면 위석증이라고 해서 위장에 돌덩어리가 생기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하늘병원 소화기내과 김영우 교수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감을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위장 불편감이 7배 높았습니다. 일부는 위석증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78세 이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홍시 하나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3개월 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에 큰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위석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병이 됐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아파요? 하는 말을 듣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할머니는 지금 식습관을 바꾸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감뿐 아니라 탄닌이 많은 다른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떫은 포도, 청귤, 잘 익은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세요.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두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이것도 피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계란 흰자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두유에도 비슷한 성분이 있습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억제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연구팀의 2022년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먹은 그룹은 93% 이상이었고요. 계산해보면 거의 38%나 낭비되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무가당 두유를 드셨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말입니다. 체중도 오히려 늘었고요. 근육 검사를 해보니 예전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근육이 줄었을까요? 자식들이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이세요?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두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를 드시게 했습니다. 2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됐고 근육도 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축구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요즘 젊어지셨네요 하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먹으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두유 대신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우유는 계란과 궁합이 좋습니다.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녹차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어르신들 중 건강을 위해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녹차 한 잔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녹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의 탄닌과 비슷한 것이죠. 이 성분이 우리가 먹은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 흡수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 빈혈 예방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녹차와 함께 먹으면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지현 교수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녹차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82% 이상 감소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82%입니다. 거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녹차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먹은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우리 노년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6세 최영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녹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23년 넘게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곤하시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란 먹고 녹차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빈혈 원인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창백해요?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녹차를 오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끊으셨고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혈색 좋아지셨네요 하더라고요. 23년 동안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이 있기 때문이죠. 계란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마시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첫째, 감, 탄닌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 시멘트처럼 굳습니다. 둘째, 두유. 단백질 흡수율이 38% 이상 떨어집니다. 셋째, 녹차. 철분 흡수율이 82% 이상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죠? 물론 개인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조합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조합은 영양 흡수율을 높이지만 어떤 조합은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계란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레시틴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소화를 방해하거나 좋지 않은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과학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소화 불량이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만나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탄닌 분자가 단백질 분자를 둘러싸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우리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습니다. 위산으로도 안 됩니다. 그대로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트립신 억제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입니다. 계란 흰자와 두유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억제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우리 장에서 세균에 의해 부패합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우리 장 건강을 해치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 방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면 불용성 복합체가 됩니다. 우리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죠. 우리 노년기에 빈혈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탄닌과 단백질은 시멘트처럼 굳습니다. 트립신 억제제가 겹치면 소화가 안 됩니다. 탄닌과 철분은 불용성 복합체가 됩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왜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우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방울토마토입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높았습니다.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요.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 탁월한 조합이죠.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와 방울토마토 5개 정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브로콜리입니다.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에 따르면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브로콜리가 보충해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계란의 철분 흡수도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아보카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37% 높아졌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보카도 반개와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이면 아침 영양이 잘 갖춰집니다. 네 번째 좋은 조합은 우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계란과 우유는 좋은 조합입니다.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줍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집니다. 우리 노년기 근육량 유지에 좋은 조합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좋은 조합은 통곡물 빵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에너지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빵과 계란을 함께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은 혈당 스파이크가 24% 감소했습니다. 통곡물빵 한 조각과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이면 우리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71세 김미숙 할머니 사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반숙계란 하나와 방울토마토, 통곡물빵, 우유 조합으로 시작하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체중이 8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자식들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하더랍니다. 평생 계란을 먹어왔는데 제대로 먹는 법을 이제야 알았어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첫째, 방울토마토. 라이코펜 흡수율 4배 증가. 둘째, 브로콜리. 식이섬유와 비타민C 보충. 셋째, 아보카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 37% 상승. 넷째, 우유. 단백질 흡수율 최고. 다섯째, 통곡물빵. 혈당 스파이크 24% 감소. 이 5가지 조합으로 우리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계란 올바르게 먹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집니다.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약간 흐르는 정도죠. 완숙으로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우리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날계란에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반숙이 최적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 이때 우리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소화도 편하고요. 물 끓인 후 계란 넣고 7분. 이게 황금 시간입니다. 찬물에 식히면 껍질도 잘 벗겨지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루 몇 개를 먹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달라졌습니다. 대한심장학회 2022년 발표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2개에서 3개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노년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많죠.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니까요. 79세 이태석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십니다. 52년 넘게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관 나이는 62세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계란과 잘 맞는 음식만 드셨거든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철저히 피하셨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도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계란 제대로 먹어요 하더랍니다. 계란이 우리 혈관에 어떻게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 외과대학 2021년 연구에 따르면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계란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11% 낮았고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입니다. 우리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죠. 계란의 콜린 성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혈관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또한 계란의 아미노산들이 우리 혈압을 조절합니다. 특히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죠. 손발이 차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우리 신장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리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할 때 노폐물이 적게 생깁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계란은 신장에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리 노년기 신장 건강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B6, B12가 우리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물론 이미 신장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계란이 좋은 신장 보호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순애 할머니 사례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만성 신장염이 있으셨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고기는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죠. 제가 계란을 추천드렸습니다. 하루 한 개씩 반숙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물론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하시고요. 6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거든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식이법을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기운 좋아 보이세요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범마 건강해지셔서 감사해요 하더랍니다. 이제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단을 계획하세요. 계란을 중심으로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배치하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빵, 우유. 이런 조합이면 좋습니다. 둘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감이나 녹차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매일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잖아요. 스크램블, 수란, 계란찜. 다양하게 조리하면 질리지 않습니다. 넷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오래된 계란은 영양가가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있습니다.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관을 잘하세요.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면 더 오래 보관됩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 드시고 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곱째,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근육 합성에 쓰이려면 운동 자극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고 30분 정도 걷기? 이것만 해도 우리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약물과 계란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첫째,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 감, 두유, 녹차. 이것들은 계란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둘째, 왜 궁합이 맞지 않는지 그 원리. 탄닌과 단백질은 시멘트처럼 굳고 트립신 억제제가 겹치면 소화가 안 되고 탄닌과 철분은 흡수가 안 됩니다. 셋째, 우리 몸에 좋은 조합 5가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빵. 이런 조합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실전 팁. 반숙, 하루 2개 정도가 적당. 신선한 계란 선택,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 병행. 이 몇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우리 모두 계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신장을 보호하며 근육을 키워줍니다. 우리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우리 건강, 우리 식단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해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건강하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가족들한테 자랑스러운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잖아요. 그러시려면 오늘 아침부터 계란을 올바른 조합으로 드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계란을 잘못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아침부터 올바른 조합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영숙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계란 하나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